대략 2017년경부터 미국에서 시작해 우리나라까지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또는 20세기 초에 이란의 카자르 왕족 나시르 아딘 샤 왕의 8번째 딸이자 너무나 아름다운 공주님이 있어 구혼자만 145명에 달했고 그중 13명은 공주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살까지 했다. 이 아름다운 공주의 미모에 영감을 받은 예술가는 공주를 두고 시를 쓰기도 했다. 근데 그 공주님이 이렇게 생겼다. 당대 미녀만 모인 하렘의 여자들도 다 이렇게 생겼다. 사람들은 사진 속 공주님의 외모를 보고 요즘과 너무 다르다며 저게 어떻게 전설의 미녀냐고 믿을 수 없어하고 비웃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로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재미를 위한 가짜 이야기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거짓입니다. 그럼 어디가 거짓인지, 어디가 사실인지, 그리고 실제 인물은 미모보다는 무엇으로 유명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 명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야기에 자주 나오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통 나시르 아딘 샤 왕의 두 딸의 사진이 뒤섞여 있습니다. 왕의 하렘에 있던 여인들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첫 번째 사진은 이스마트 공주입니다. 하지만 8번째 딸이 아니라 2번째 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타지 공주로 9번째 딸입니다. 2번, 두 사람은 이미 어릴 때 결혼했습니다. 이스마트 공주는 고작 11살 무렵에 10살짜리 무함마드 칸과 타지 공주는 13살의 국방부 장관의 아들인 핫산과 결혼했습니다. 11살, 13살짜리를 보고 145명이나 되는 구혼자가 달려들 리도 없는 데다 여자들만 있는 하렘에서 자라는 공주가 만나는 남자라고 해봐야 모두 친인척이라 애초에 145명에 달하는 외간 남자를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13명이 거절의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와 더불어 하렘을 두고 반나체의 여인들이 수영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으로 상상해 미인만 있었을 거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하렘은 우리나라의 내명부와 비슷한 곳으로 내관을 제외한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성의 공간이었습니다. 3번, 그럼 공주들은 못생겼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절 이 지역에서 여성의 미의 기준이 지금과는 달랐던 건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타지 공주는 아름답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타지 공주는 자서전에서 위대하신 신께선 내 얼굴에 아름다움을 선사하셨다. 내 머리카락은 길고 곱슬거리는 갈색이며 내 피부는 희고 내 볼은 붉다. 내 눈은 크고 검으며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다. 내 코는 높다. 내 입은 무척 작으며 치아는 하얘 내 붉은 입술에 대비를 준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코수염은 어떻게 된 거지?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절 이란에서는 남성의 짙고 두꺼운 코수염과는 다른 부드럽고 옅은 코수염과 짙은 눈썹이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벨기에 탐험가 칼라 세레나의 기록에 따르면 칼라를 연회에 초대한 이스마트 공주는 칼라를 꾸며주기 위해 그녀의 눈썹을 하나로 이어 활처럼 그리고 속눈썹을 칠하고 볼을 흰 파우더로 두드린 후 붉게 물들였으며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입술 위에 가느다란 콧수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남성의 미의 기준은 풍성하고 짙으며 긴 수염이었기 때문으로 여성이 그리는 옅은 콧수염은 사춘기 소년과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를 휩쓸었던 이러한 미의 기준은 순식간에 못생김과 남성성의 상징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1922년 3월 무대에 오른 연극 서방에서 돌아온 자파 칸의 영향이었죠. 유럽을 다녀와 유럽을 동경하고 고향의 모든 문화를 꺼리게 된 주인공 자파는 어머니가 신부감으로 골라준 사촌 지낫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주 잘 컸는걸? 코수염만 빼면 말이지. 극 초반 남편이 될 사촌을 만나기 위해 하나로 이어진 눈썹과 코수염을 정성스레 그렸던 지낫은 이 말에 무척 당황하죠. 그 후로 1924년의 여성 잡지에서는 마스카라로 칠한 코수염을 촌스럽다고 지적했고 그 사이 남성들은 얼굴에 털이 없고 허리가 가늘며 피부와 머리카락 색이 옅은 유럽 여성을 찬양하며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란의 여성들은 눈썹과 코수염을 뽑고 살을 빼며 유럽식 미의 기준에 맞춰갔죠. 4번, 13명을 자살하게 만든 공주가 아니라면 뭘로 유명했을까요? 굳이 구혼자가 145명이나 되지 않아도 이 두 공주는 나름대로의 이유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타지 공주는 아버지의 딸 중 가장 유명했죠. 우선 이스마트 공주는 무척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스마트 공주의 자녀에 따르면 어머니는 유럽의 역사와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3년간 유럽을 다녀온 이스마트 공주의 남편은 유럽에서 서적을 들여왔고 번역된 사본을 손에 쥔 이스마트는 한 번에 서기를 15명이나 고용해 원고를 나누어 베껴 적도록 시켰죠. 그리곤 주위의 여성들을 불러 모아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이스마트 공주는 프랑스인인 가정교사 마담 클레망틴을 두어 자수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란 최초로 피아노를 배운 여성이 되었죠. 이토록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교양이 있었기에 이스마트 공주는 나라의 외국 사절단이 오면 사절단의 부인들을 대접하는 책임을 맡고는 했습니다. 아내를 무척 아꼈던 남편은 당시 신문물이었던 카메라를 들여와 아내의 모습을 수없이 찍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마트 공주는 당대 이란에서 사진으로 가장 많이 남은 여성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공주의 사진을 보고 못생겼다고 비웃을지 몰라도 사실 그 모든 사진은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애정을 담아 기록으로 남긴 사진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넷둔 이스마트 공주는 1905년 8월 31일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타지 공주입니다. 대놓고 왕실을 비판하고 국민의 삶과 여성 인권을 위해 앞장서는 인권 운동가였던 타지 공주는 시대를 앞선 인물이었습니다. 타지 공주는 8살일 때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9살 때 약혼했으며 아버지가 암살되고 1년 후인 13살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타지 공주는 이러한 정력 결혼을 극도로 싫어했고 결혼은 사랑이 기본 전제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너무나 어린 나이에 결혼한 두 사람이었지만 타지 공주는 남편의 무관심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자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고 두 딸과 두 아들을 두었지만 임질 또는 매독으로 추측되는 남편의 성병으로 인해 아이를 낙태해야 하기도 했죠. 남편은 다른 여성들처럼 고분고분하지 못한 타지 공주에게 불만을 품었고 결국 두 사람은 1907년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타지 공주는 왕실 역사상 최초로 이혼한 여성이 되었죠. 이제 자유로워진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두고 타락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그런 독특하고 새로우며 시대를 앞서간 그녀를 사랑했던 시인 아리프 카즈비는 타지 공주를 위한 시를 썼습니다. 타지 공주는 1908년에 재혼했지만 남자 쪽 가족의 반대로 몇 달 만에 이혼했고 1909년에 다시 결혼했지만 그 역시 얼마 후 끝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적이고 다방면으로 뛰어났던 타지 공주는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았고 그림과 글, 바이올린에도 훌륭한 소질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타지 공주는 대놓고 아버지와 오빠의 통치를 비판하고 국민이 겪고 있는 가난과 교육의 부재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특히 당시 이란을 휩쓸었던 전염병, 콜레라의 확산 역시 국민의 생활 수준과 위생 관리에 신경 쓰지 않은 부패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성 인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타지 공주는 이란의 여성 인권 운동의 선구자로 여성 자유연대를 조직했으며 왕실 여성 중 최초로 히잡을 벗고 서양 복식을 입었습니다. 타지 공주가 쓴 자서전은 여성 인권에 관하여 이란 여성이 쓴 최초의 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타지 공주는 만약 이란의 여성이 다른 나라의 여성처럼 자유롭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자신 역시 지도자가 되려 했을 거라며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생각을 적어내려 갔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녀는 오히려 도시보다 시골의 사람들이 히잡을 벗는데도 거리낌이 없고 사랑을 위해 결혼한다며 여성에게 천을 뒤집어 씌우는 이 나라의 문화가 되려 타락한 도덕적 성향을 퍼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1936년 가난에 허덕이다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타지 공주는 죽음 이후에도 유명인이었습니다. 잘못 알려진 대로 전설의 미녀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통을 따르지 않는 새롭고 개방적인 삶의 방식과 국민의 삶과 여성 인권을 생각하는 그녀의 말에 감명받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사후에도 사람들은 타지 공주의 모습을 쟁반부터 카펫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그려 넣었으며 오늘날에도 이란에서는 타지 공주의 삶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45명에 달하는 구원자가 있지도 13명이 공주의 사랑을 갈구하며 자살하지도 전설의 미녀로 칭송받지도 않았지만 겨우 그렇고 그런 가짜 역사로만 알기엔 아쉬운 끝없이 배우고 싶어 했던 이스마트 공주와 뛰어난 선구자였던 타지 공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